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요즘 이 소셜 세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의 기금 고갈 문제가 또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가장 최신 예측으로는 언제부터 고갈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까? 네, 메디케어 기금이 고갈 시기가 좀 앞서는데요. 앞으로 5년 후인 2028년부터는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와 있고요. 네. 아시는 대로 메디케어는 6,500만 명이나 지금 이용하고 있고 65세부터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 해에 한 1조 4천억 달러로 이 인타이틀먼트 프로그램, 즉 그 사회 안전망, 사회 보장 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예산이 지출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입니다. 네, 메디케이드를 별도로 하더라도 메디케어만 해도 상당한 그 시니어들 그리고 장애인들이 그 이용하고 있거든요. 메디케어에서 커버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메디케이드까지 의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후인 2028년부터는 이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CBO로부터 의회예산국으로부터 지금 나와 있고요. 요거는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가장 최신의 추정치는 2028년부터 고갈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5년밖에 안 남았던 것이고요. 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6,600만 명이나 지금 은퇴자들이 타고 있는데 요것도 한 해에 1조 2천억 달러 정도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요보다는 조금 더 늦게인 11년 후인 2034년부터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의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이 메디케어 의료 보장 혜택이나 또는 그 소셜 연금, 사회보장연금의 지급이 즉각 모두 중단되는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갑자기 80%밖에는 못 받을 수 있고요. 또 그 혜택이 아주 심각하게 이제 계속된다 그러면은 뭐 50%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경고이기 때문에 상당히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장래, 미래를 놓고 지금 설전이 이미 시작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 걱정을 하는 측면도 많은 것이 이것이 왜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를 맞게 되느냐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은퇴자를 비롯해서 나이 드시는 분들이 인구가 더 많고 또 소셜연금이나 소셜 시큐리티 텍스나 메디케어 텍스를 내는 분들의 그런 기금으로 계속 쌓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손주들 나이 드신 분들을 부양하는 그런 모양이 돼버리는 것인데요. 이 균형이 안 맞으면은 기금 고갈이 일찍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가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는데 46년에서 64년생까지가 이게 전쟁 직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네. 흔히들 그 미국에서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7,700만 명이었다고 그러는데 2020년 인구 센서스에 보면 7,300만 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이들이 거의 지금 대부분 은퇴하고 있고 2030년에는 65세 이상이 다 됩니다. 이러다 보면 뭐 메디케어는 물론이고 소셜 세큐리티 연금까지도 이들이 모두 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다음 세대인 X세대가 20%, 그 다음에 Y세대 밀레니얼도 22%, Z세대는 21%, 그 다음에 이 베이비 부머 세대는 한 21%이기 때문에 그래도 골고루 지금 퍼져 있는 것이어서 아주 그 최악의 상황은 이제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워낙 그 은퇴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한꺼번에 늘어나다 보니까 기금이 소진되는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물가가 급등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또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메디케어 혜택이나 소셜 연금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그 기금의 이제 고갈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구하는 방법을 놓고요. 민주공화 두 당이 이제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 어떤 해법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뭐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이제 공화당에서는 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나 메디케어 지출, 정부 지출도 좀 줄여야 될 거 아니겠느냐. 삭감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삭감을 얘기했다가는 그야말로 정치적 자살행위가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받고 있거든요. 더구나 이제 은퇴자들이나 노년층 그 메디케어 삭감한다는데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에서는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아닌데요. 스타디위원회에서 소셜 시큐리티가 지금 65세에서 67세로 올라가고 거의 완성되고 있거든요. 네. 67세부터 이제 연금을 탈 수가 있는 그런 연령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70세로 올리자라고 이 공화당 하원 내 보수파 16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스타디위원회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 시작하는 연령, 수혜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그렇게 대폭 3살 내지 그 5살이나 올려야지만 이 소셜 세큐리티 연금이나 메디케어를 그래도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고요. 릭스캇이라는 플로리다 출신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모든 연방 프로그램을 5년 단위로 선셋 만료를 시키고 5년 되는 그때쯤 되면은 다시 이제 현 상황을 검토를 해서 재연장을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갈래로 공화당에서 내놓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아주 선전포고를 하는 모습을 새 연두교세에서 보여줬습니다. 네. 공화당 일각에서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의 그 사회보장연금이나 메디케어까지 손대려 한다. 그러니까 또 마조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은 거짓말쟁이라고 또 공개적으로 맞받아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이제 이 격한 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요. 민주당은 한마디로 이제 세금까지 특히 그 부유층이나 대기업 세금을 좀 올려야지만 이게 그래도 기금이 계속 고갈되는 시기를 늦출 수 있고 아니면은 더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무조건 어떻게 이걸 깎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민주양당이 그 접근 방법은 거의 뭐 상당히 그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선거철에는 지금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도 지난번 국가부채 상한선 올리기를 위한 첫 번째 하원의장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고 나온 다음에도 바로 얘기했거든요. 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나 메디케어는 이번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 협상에서는 테이블 아래로 내려놨다. 거론을 같이 이제 연계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최악의 격돌은 피해가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예산 투쟁입니다. 예산 투쟁에서 이것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선거철 때문에 이게 누가 섣불리 먼저 건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이 해법을 그래도 마련은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설전을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2024년 또 총선과 대선이 같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누구도 아마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자고 얘기를 꺼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설전에 그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결국은 소진 고갈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실질적으로 워싱턴 정치권이 얘기하는데 두 가지는 좀 섞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이 인타이틀먼트 소셜 연금이나
메디케어는 우리가 세금 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정치권에서 마음대로 깎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민주당의 그 말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자꾸 모자라고 빚만 들어가는데 그대로 또 특류 수명이 만약 많이 늘었기 때문에 70세 거로 올리는 것도 무조건 또 배제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하면서 또 이제 부유층에서는 조금 더 세금을 더 내든지 아니면은 이제 프리미엄 같은 그런 것도 좀 거의 16만 달러 이상이면은 이제 거의 똑같거든요. 내는 비율이. 네. 사회보장연금 비율은 뭐 아시는 대로 6.2% 내고 메디케어는 1.45 내지 1.45 같이 내서 15.4% 내는 것인데 이것을 그 16만 달러 이상이면은 뭐 더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메디케어는 조금 소득이 늘어나면은 1.45가 아니라 3.8%까지 부가세를 좀 내는데요. 이런 것도 조금 더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네. 이런 것이 이제 민주당 주장인데 요거를 아마 둘을 좀 섞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그 얘기도 있고 지난번에 소셜 세큐리티 연구 수혜 연령을 65세에서 67세까지로 올린 바 있었거든요.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예. 문제는 내년에 선거가 네네. 있기 때문에 선거 이전에는 아마 그것이 확정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내년까지는 설전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